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 언어 친구 교재를 사용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알찬 수업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언어 친구의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어 친구 프로그램이 왜 아이들의 두뇌를 깨우는 탁월한 학습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구조와 언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 중추인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말을 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좌우뇌의 개념, 좌우뇌의 8가지 기능,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을 말씀드리고 학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우뇌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뇌는 언어, 숫자, 논리를 담당하며 정보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우뇌는 이미지, 공간, 감정을 담당하며 전체적인 흐름과 창의적 직관을 발휘하는 예술가 역할을 합니다. 두 뇌는 뇌량이라는 다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때 최고의 사고력을 발휘합니다. 좌뇌의 4개 영역과 기능은 생각을 확장하는 추상력,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사고력, 분석하고 파악하는 수리력, 유추하고 창의력을 담당하는 추리력이 있습니다. 우뇌 4개 영역과 기능은 집중력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협응력, 주도성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구성력, 사회성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시각적 통찰력,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각 속도력이 있습니다.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은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어 입 밖으로 내뱉는 언어 산출 기능을 담당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글을 읽었을 때 그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언어 수용 기능을 담당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이 내용을 해석하면 브로카 영역은 이를 말로 표현하는 유기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활발한 언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낭독을 하면 두 영역이 연결되고 강화됩니다. 일반적인 뇌는 눈으로만 글자를 읽을 때 시각, 중추 등 특정 부위만 사용하며 전체 뇌 기능의 약 20% 정도만 활성화됩니다. 낭독하는 뇌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과정을 통해 뇌 전체의 60% 이상이 붉게 활성화되는 강력한 자극을 받습니다. 낭독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과 학습 효과를 무려 4배나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 친구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의 언어 영역과 연계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범주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청각 주의력과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사고력을 기르며 3단계 낭독법을 통해 글자를 눈으로 익히는 해독 능력을 키우고 반듯하게 따라 쓰며 소근육과 인지력을 발달시킵니다. 언어 친구는 매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하나의 주제를 학습합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1호부터 12호 월간 교재로 개발되었고, 교재 구성은 매 호마다 다른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권장되는 효과적인 학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회 수업 시 30분 정도, 주 2회 수업 시 1회당 10분 정도로 나누어 진행하며 항상 낭독판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뇌 발달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수업 방법입니다. 낭독판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낱글자 낭독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또박또박 읽습니다. 눈과 손의 협응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어절 낭독은 띄어쓰기 단위로 끊어서 읽습니다. 문장 구조 파악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문장 낭독은 눈으로 전체 문장을 보며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해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낭독은 눈, 입, 귀를 동시에 자극하여 뇌를 훨씬 넓고 강력하게 깨워 뇌 전체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잡생각을 막아 몰입도를 높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기억력을 4배 이상 향상시킵니다. 또한 정확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읽는 습관을 통해 조리 있는 표현력과 당당한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아이들에게 잘 읽어봐 라고 지시하기보다 선생님이 먼저 신나고 활기차게 읽어주세요. 선생님의 즐거운 에너지가 아이들의 뇌를 더 활짝 열어준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 5세 교재를 가지고 학습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3세와 만 4세의 학습 방법도 동일합니다. 다만 난이도를 만 3세, 만 4세는 만 5세보다 낮추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만 5세 1호 1주제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 뇌를 깨우는 낭독에서는
눈, 입, 귀를 동시에 사용하여 뇌 전체를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최고조로 높이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낭독판의 글자를 낱글자 낭독, 어절 낭독, 문장 낭독 순서로 3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침 우리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기분이 어땠니? 그 기분을 목소리에 담아보자.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수법 핵심은 선생님이 먼저 선창하면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따라 읽게 합니다. 낭독판 지문 속에서 특정 글자를 찾아 세모나 별표 등으로 표시합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원의 원자를 찾아볼까? 친구의 친자를 찾아볼까? 선생님의 선자를 찾아볼까? 누가 가장 먼저 찾아서 세모, 네모 보물을 그려줄까? 제한 시간 내에 특정 글자를 찾는 게임 형식을 빌려 두뇌에 자극을 주어 시각적 집중력과 변별력을 기릅니다. 두 번째 장, 우리 원의 환경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언어 사고력과 글씨 쓰기 능력을 동시에 발달시키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원의 정경 그림을 감상하고 즐거운 우리 원 등의 문구를 반듯하게 따랐습니다. 그림 속 친구들 표정이 정말 밝네. 우리 반에서 가장 재밌는 곳은 어디야? 그곳의 이름을 예쁘게 써보자.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핵심 교수법은 만호세는 글자의 모양을 잡아가는 시기이므로 빈칸 안에 반듯하게 쓰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장, 건물 밖에 있는 원희 시설에서는 우뇌를 자극하여 시각적 통찰력과 공간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원의 시설물 명칭과 그림을 왼손으로 선을 그어 연결합니다. 이번엔 마법의 손을 써볼 거야. 평소 안 쓰던 왼손으로 놀이터까지 조심조심 길을 찾아가 볼까?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핵심 교수법은 반드시 왼손을 사용하게 하며 선이 길의 중앙을 지나도록 정교한 조절을 유도합니다. 네 번째 장, 놀이터가 있는 놀이기구에서는 정교한 선긋기를 통한 소근육 발달 및 시각적 통찰력이 동시에 길러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낭독합니다. 그네를 탈 때 어떤 기분이 들어?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으로 아이들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실생활 어휘를 확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핵심 교수법은 놀이기구 명칭을 익히고 왼손으로 선긋기와 낱말의 화살표를 따라 동그라미를 하며 시각적 집중력을 높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장, 원에서 쓰는 물건에서는 입으로 소리 내어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좌우뇌가 통합된 언어 인지력이 발달시켜주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실을 쓱 둘러볼까? 그림 속에 있는 물건 중에 우리 반에 있는 건 무엇일까? 가위, 연필, 지우개는 언제 사용하는 친구일까?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이가 글자를 틀리게 썼을 때 바로 고쳐주지 않고 여기 글자판에 써있는 글자랑 내가 쓴 글자가 똑같이 생겼나? 라고 질문하여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한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같은 색깔을 찾아 쓰도록 합니다. 핵심 교수법은 아래 글자판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며 큰 소리로 읽고 교재의 빈칸을 채우는 숨은 글자 찾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글자의 순서가 바꾸었을 경우에는 틀렸네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창작물로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장, 속담 알아보기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와 같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속담을 배웁니다. 속담 속에 담긴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특정 글자를 찾아내며 어휘력을 확장시켜주는 좌우뇌 훈련을 합니다. 덩치가 산만한 고래들이 쾅쾅 싸우면 옆에 있던 작고 귀여운 새우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합니다. 핵심 교수법은 이 속담 속에서 새자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우리 손가락으로 콕 짚어보자. 글자판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낭독을 하거나 교재에서 특정 글자를 누가 먼저 찾는지 게임 형식을 도입하면 몰입도가 극대화됩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시다 보면 오늘 배운 내용 외에도 훨씬 더 다양하고 생생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계획안과 교육지침서에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업 전 지침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수업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3세와 만4세는 수업하는 방법과 학습 흐름은 만5세 수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학습 시 주의할 부분만
핵심 교수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사세 1호 1주제는 우리 원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인 원운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글자와 그림으로 익히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장, 낭독판의 글자를 낱글자, 어절낭독 순서로 3번 소리 내어 읽습니다. 우뇌를 자극하여 공간을 파악하는 힘을 기릅니다. 두 번째 장, 원운 알아보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등원하는 원의 이름을 크게 불러볼까? 여기 건강한 어린이라고 적혀있네?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글자를 3번 낭독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 우리 원에 대한 느낌에서는 우리 원에서 가장 크게 웃었던 적이 언제니? 등등 질문을 통해 즐겁다, 재밌다, 기쁘다, 추상적인 감정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장, 우리 원의 자랑에서는 원의 넓은 운동장, 맛있는 간식, 친절한 선생님 등 원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글자를 3번 낭독하고 수업을 진행하세요. 다섯 번째 장, 비상구 찾아보기에서는 이 친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비슷한 다른 표지판들과 구분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장, 같은 그림 찾기에서는 두 그림은 어떻게 다르지? 등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차이점을 말로 설명하게 합니다. 이는 눈으로 본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사고력을 길러줍니다. 그럼 만3세 교재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3세는 언어의 기초를 형성하고 소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글자를 완벽히 읽기보다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모방하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글자를 직접 쓰는 것이 서툰 시기이므로 넓은 칸 안에 선 긋기나 동그라미 하기 등 즐거운 낙서 형태의 쓰기를 권장합니다. 낭독도 한 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 낭독판의 글자를 낱글자 낭독을 한 번 또는 2번 소리 내어 읽습니다. 우뇌를 자극하여 공간을 파악하는 힘을 기릅니다. 두 번째 장, 우리 반 친구에서는 친구들의 얼굴 특징, 머리 모양, 웃는 모습 등등을 관찰하고 친구의 이름과 좋은 점을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글자를 한 번 또는 2번 낭독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 우리 원 쌍둥이 친구에서는 쌍둥이 친구의 그림을 보며 두 친구의 옷 색깔, 머리 모양이 어디가 같을까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점을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장,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에서는 친구와 나누어 먹거나 친구가 장난감을 양보해줬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섯 번째 장,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말에서는 피자, 피아노처럼 박자에 맞춰 소리내면 아이의 뇌는 이를 재밌는 놀이로 인식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여섯 번째 장, 같은 글 찾기에서는 이 자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우리 손가락으로 콕 짚어보자. 교재에서 특정 글자를 누가 먼저 찾는지 게임 형식을 도입하여 수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수업 시작은 항상 낭독판을 읽고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낭독판을 펼칩니다. 자, 우리 손가락을 글자 위에 올려볼까? 선생님이랑 속도를 맞춰서 한 글자씩 톡톡 짚으며 읽어보자. 만4세와 만5세는 어절낭독과 문장낭독도 해주세요. 강사님, 만3세 아이들은 아직 글자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만3세는 글자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면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따라 읽기 위주로 진행합니다. 글자를 그림으로 인지하게 두면 스트레스 없이 한글을 깨치게 됩니다. 그럼 만4세, 만5세 아이들은요? 만4세, 만5세는 조금 더 정교해집니다. 속담 글자판에서 같은 글자를 누가 빨리 찾나 시합을 해보세요. 더욱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답을 적었을 때는 가르치거나 바로 지우개로 지워주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 라며 스스로 수정할 기회를 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만4세부터는 길찾기 학습을 할 때 왼손으로 선긋기 하도록 도와주세요. 강사님, 왼손이요? 오른손잡이 아이들도요? 네, 우뇌는 왼쪽 신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왼손으로 길찾기를 하면 우뇌가 발달하고 또한 집중력을 담당하는 협응력과
시각적 통찰력이 좋아진답니다. 보신 것처럼 언어 친구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교재가 아닙니다. 인성을 배우고 친구와 소통하며 뇌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하듯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강사님. 아이들과 신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배운 낭독 한글 친구를 잘 활용하신다면 아이들의 뇌는 더욱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두뇌 개발 교육 정보는 유튜브 이경주 브레인 TV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주 브레인 TV에는 인성 창작 동화, 현명한 부모 학교, 지혜로운 정보와 놀이마당, 교사 교육 영상, 교재 실수업 영상 등 많은 정보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언어친구 프로그램은 뇌 과학 이론과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춰 설계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언어친구의 3가지 핵심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좌우뇌 통합 발달입니다. 우뇌를 자극하는 왼손 활동과 시각적 이미지 매칭을 통해 공간 지각력, 시각적 통찰력이 신장되고 체계적인 3단계 낭독법과 글자 쓰기를 통해 사고력과 언어 인지력이 향상되어 좌우뇌를 통합적으로 발달시킵니다. 좌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자극하여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둘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모델과 자신의 활동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능력이 신장됩니다. 또한 특정 글자 찾기, 미세한 차이, 변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시각적 주의력이 높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가 갖게 됩니다. 셋째, 언어 기능의 비약적 확장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병행하는 선 긋기, 따라쓰기 활동은 손가락 근육을 발달시켜 탄탄한 글씨 쓰는 힘, 즉 운필력의 기초를 만듭니다. 일상 어휘부터 속담, 감정 단어까지 다양한 어휘를 낭독으로 익혀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문해력의 토대를 다집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의 균형 잡힌 언어 기초를 완성합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선생님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기에 오늘 나눈 언어친구의 교수법들이 선생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뿌리시는 교육의 씨앗이 아이들의 미래의 아름다운 결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